빨리 하고 히터를 켜줄게. 이거 켜놓으면 히터를 켤 수가 없어. 히터 바람이 얘한테 가면 얘가 막 터질 것처럼 막 돌아가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요거 하나가 남긴 남았어요. 이 세제곱은 1 이렇게 좀 특별하게 생긴 요 3차 방정식인데, 요거는 우리 책에 보면 뒤에 유형업이라는 곳에 나오거든요. 오히려 저 뒤에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또 요거 다 허근 이야기라서 써 있는 건 많지 않은데 또 하다 보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하고요. 밑에 있는 연립 방정식부터 합시다. 간단하거든요. 얘도 이제 좀 외우긴 해야지. 요 풀이의 순서를 요 이야기들을 좀 외워서 접근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이제 외우는 이유는 역시나 문제를 딱 봐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면 그냥 하면 돼. 보이는 대로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때는 어떤 순서대로 풀어야 되지? 어떤 순서대로 내가 고민을 해야 되지를 좀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목차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연립 방정식 중에 이제 2차식이 껴있으면 우리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뭐 연립 방정식이라는 건 미지수가 여러 개 있는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푸는 방법은 뭐냐면, 만약에 이 연립 방정식 중에 하나는 1차고 하나가 2차다. 그러면 요 1차를 2차에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문자를 하나를 줄이는 거지.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그게 뭐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미지수가 2개든 3개든지 간에 어쨌든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고 줄여서 하나로 만드는 게 포인트거든요. 관건이라고. 그러니까 1차 하나랑 2차 하나가 주어져 있으면 요 1차식을 뭐 y는 어쩌고 저쩌고 x 해서 요 2차식에다 대입을 한다고요. 그러면 한 문자로 이루어진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거 풀면 근이 2개 나올 거고, 그 2개를 다시 1차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두 쌍의 해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가장 기본이에요.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거. 근데 만약에 1차 방정식 없이 2차 방정식 2개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은 뭐냐면 어쨌든 1차식을 찾는 것이 방법이에요. 중간 과정은 2차 방정식 2개를 지지고 볶아서 1차식을 찾은 다음에 그 1차식을 다시 2차식에 대입하는 거. 이 방법대로. 그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책에는 이렇게 뭐 이런 단계에 의해서 풀다고 되어 있지만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2차식 2개가 나와 있는데 그 2개의 식을 더하거나 그 두 개의 식을 뺐더니 2차가 동시에 사라져. 1차식만 딸랑 남는 거야. 그러면 굳이 뭐 인수분해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두 식을 빼서 1차식을 만든 다음에 걔를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2차를 한꺼번에 소구할 수 없는 경우엔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살피는 거야. 2차식 2개 중에 하나를 인수분해를 해서 1차식 2개로 만들어요. 그러면 첫 번째 1차식이랑 요 2차식, 두 번째 1차식이랑 요 2차식 이렇게 해서 이 연립 방정식을 2번 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해가 많으면 4개까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보자마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차 방정식 2개를 딱 봤을 때 상수항이 0인 녀석을 찾아야 돼요. 상수항이 0인 녀석. 상수항이 있으면 인수분해 하기가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상수항이 없으면 그 녀석을 인수분해해서 1차식을 만드는 거고, 만약에 2개의 식이 전부 다 상수항이 있다. 그러면 상수항을 소거하는 식으로 해서 새로운 2차식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말로만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보러 가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러 가보면 아예 그냥 대표 문제 바로 보러 가죠. 자, 유형 11번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닌 게 말한 것처럼 1차랑 2차야. 뭐 할 거라고? 그냥 1차를 2차식에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몇 쪽이니 이거? 89쪽입니다. 혼자 어디까지 가려고? 89쪽이 유형 11번이고요. 보시면 1차식이랑 2차식이죠. 이 1차식 하나를 여기다 대입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y는 x 더하기 1이니까 여기다 x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x에 관한 2차식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x 2개 찾고 y 찾으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
1차랑 2차니까 1차에다가 2차 대입하시면 해결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이 제가 직접 안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형 와 보면 이 2차식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시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혹시 이 두 개씩을 더하거나 빼서 2차항을 소거할 수 있느냐인데 그렇게 안 생겼죠. 2차항을 소거할 수 있게 안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할 거냐면 첫 번째 식 는 0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인수분해 할 거란 이야기예요. 얘처럼 상수항이 있는 녀석은 인수분해 안 돼요. 안 된다고 단정하기 좀 그렇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2차식 두 개 중에 상수항 0인 녀석이 있다. 그럼 이 녀석을 인수분해해서 생각하면 되고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것만 어차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첫 번째로 하는 건 뭐라고? 이거 가지고 할 거라고요. 요거 가지고. 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가지고 한번 할 거라고요. 그러면 x 더하기 y는 0이랑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2y제곱은 4다. 요거 가지고 연립방정식 하나 풀어보면 y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하라는 이야기잖아. 그죠? 대입해보면 x제곱이고 얘도 더하기 x제곱이고 더하기 2x제곱이에요. 그래서 4x제곱이 4니까 x는 1이랑 마이너스 1이고요. 그때 y의 좌표는 더해서 0이라며 마이너스 1하고 1이죠. 그래서 요게 한 쌍의 해가 되고 또 요게 한 쌍의 해가 되겠다. 그렇죠? 두 번째로 하는 건 뭐예요? 이거 봐야 되는 거지. 얘랑 이거 두 개로 연립하는 이야기고요. y 자리에다 x 넣으라 그 얘기네. x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2x제곱. 그러니까 x는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하고 이렇게 두 개고요. x랑 y랑 둘이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y도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되고 요게 또 하나의 해가 되고 요게 또 하나의 해가 되죠. 그래서 총 4쌍의 해가 찾아질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1차식을 만들어 가지고 2차식에 대입하는 거 이게 풀이의 핵심이고요. 1차식을 찾는 방법 중에 책에서 이야기한 첫 번째는 뭐다? 인수분해해서 1차식 찾는다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여기 이 책에는 보시면 다 지금 여기 뭐 는 0 이렇게 되어 있죠. 얘를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밑에 것도 보시면 는 0 이렇게 있잖아요.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얘도 어때요? 는 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를 인수분해 하는 거라고요. 그럼 1차식 두 개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녀석수만 나올 텐데 이 RPM 말고요. 다른 교재 같은 데 보면 또 다른 방법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하나 볼까요? 물론 이건 원래 푸는 방법이 있어요. 따로.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요 방법들을 한번 풀어보자고요. 요걸로 해볼까요?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야. x랑 y랑 곱한 거니까. 제곱은 아니지만 2차거든요. 그래서 저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차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저거 두 개를 더하거나 뺀다고 될 건 아니고 는 0도 없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는 0이 생기게끔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야. 어떻게 할 거라는 이야기냐면 위의 식에다가 6을 곱할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밑에 식에다가 13을 곱할 거야.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식을 더할 거예요. 그러면 좌변은 6x제곱 더하기 13xy 더하기 6y제곱이고요. 우변이 0이에요. 만들었다고. 는 0이라는 식을. 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해보면 뭐 3, 2에 2, 3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3x 더하기 2y랑 2x 더하기 3y 이렇게 해서 1차식 두 개를 만든 거고 요거 하나랑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얘랑 뭐 얘 가지고 하나 찾으시고 또 얘랑
얘 가지고 하나 찾으시고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는 0이 없으면 억지로 몇 배 몇 배 해가지고 이 두 개의 식을 더하거나 빼서 는 0이 있는 새로운 2차식을 새로 만드는 거야. 그걸 인수분해해서 이제 1차식을 만들어가지고 대입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문제는 사실은 이 풀이가 아니라 다른 더 괜찮은 풀이가 있는데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걸 제가 소개하려고 이렇게 풀었고요. 그럼 실제로 요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걸 우리 책에서 대칭형 아니 순환하는 형태 아니 대칭형 순환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죠? 대칭식 이렇게 표현하는데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꿔도 식이 안 달라지는 거야. x랑 y를 자리 바꿔도 원래 식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x랑 y에 관한 대칭식의 경우 이런 경우엔 저 식을 새로운 문자로 바꿔서 나타냅니다. 뭐였냐면 x 더하기 y를 a로 x 곱하기 y를 b로 책에는 u하고 v로 되어 있는데 u랑 v는 쓰다 보면 헷갈려가지고요. 그래서 a, b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원래 주어진 요 식을 a, b에 관한 식으로 다시 나타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건 이거에 따르자면 a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생긴 거다. 그지? 그래서 얘가 13이에요. 그런 뜻이고요. 밑에 있는 식은 x 곱하기 y거든요. 그냥 b네요. b가 마이너스 6이다. 그 얘기 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원래 풀어야 하는 건 저건데 얘를 a랑 b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b 자리에 마이너스 6을 집어넣어서 이제 찾아보면 마이너스 6이야? 찾아보면 뭐 나오죠? 아, 얘 2b잖아. 큰일 날 뻔했어. 이상하다 했다. a제곱 마이너스 2b가 13이고 b가 마이너스 6인 거지. 그래서 요거대로 하자면 a는 1이 될 거고 b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근데 이 a가 누구였다고요? x 더하기 y였다고요. b가 누구였다고요? x 곱하기 y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2차식이 하나 2차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졌고 요거 이제 푸시면 되는데 얘를 굳이 얘네 둘이 더한 거랑 둘이 곱한 걸로 바꾸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x 더하기 y, x 곱하기 y, x랑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두 근의 합이 1이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생겼냐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랑 y다 그런 이야기야. 그죠? A는 또 뿔마일이네 이런. 그래서 요렇게 생긴 녀석 가지고 얘를 만들면 얘는 3하고 2에 요렇게 하니까 t가 마이너스 2도 되고 3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둘 중에 누가 x고 y냐? 상관없잖아. 두 개 다 보는 거지. 그래서 x하고 y가 마이너스 2랑 3일 수도 있고 3이랑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두 쌍이 되고요. 여기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6이다. 만약에 이렇게 찾아줬다면 이게 x 더하기 y고 얘가 x 곱하기 y잖아요.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이래. t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6이 0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번엔 t가 마이너스 3하고 2하고 두 개여서 x, y가 마이너스 3, 2일 수도 있고 2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총 4개의 해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문제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도 풀어보고 이렇게도 풀어봤는데 얘가 좀 더 일반적인 방법이었다면 요것처럼 대칭식의 경우엔 이렇게 푸는 게 대부분의 책에서는 이렇게 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풀어야 잘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되게 까다롭게 생긴 녀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눈치를 좀 채셨으면 좋겠고 뒤에 나오는 문제들도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합이랑 곱이고요. 이런 애들도 얘는 뭐야? 대입하면 끝나는 거고. 여기구나. 아하. 이런 거 보시면
xy, x 더하기 y,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이것도 당연히 대칭식 중에 하나거든요. 는 0이 있으면 인수분해 하면 되지만 는 0이 없으니까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를 a, b로 치환해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5고 a 제곱 빼기 b가 7이다. 이렇게 a, b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인수분해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마찬가지겠죠? 뭐 얘랑 얘 가지고 풀란 이야기니까 요거 두 개 대칭식이야, 그죠? 그래서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를 a, b로 치환해서 풀어보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뒤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요건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의 조건 그렸는데 보통 2차 연립방정식의 경우엔 해가 적으면 2쌍, 많으면 4쌍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뭘 뭐라고 있냐면 해가 딸랑 한 쌍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방정식 자체를 보니까 1차 하나랑 2차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를 푸는 방법은 뭐였다고?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쏙 대입하면 이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거든. 거기서 실근이 2개면 y도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총 2쌍이 만들어지는데 한 쌍만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뭐다? 대입했을 때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 자체가 아예 실근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판별식 보세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죠? 다 똑같은 거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유형 15번은 공통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내용 정리는 안 되어 있지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아이디어는 이거거든요. 식이 2개 있는데 공통근을 가졌대. 그럼 봐봐. fx는 0.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알파를 근으로 가졌다는 건 얘가 뭐 x 마이너스 알파랑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gx 이렇게 생긴 방정식도 알파라는 근을 가졌다는 건 얘도 인수분해를 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뒤에 또 뭐가 오겠죠? 뭐 좀 쓸까? 물결은 좀 너무 하잖아. 요거 뭐 h, k 이렇게 생겼다고 칠까요? fx가 알파를 근으로 가졌다는 건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라는 이야기고 gx가 알파를 근으로 가졌다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래서 만약에 f랑 g랑 2개씩을 더하잖아요. 그럼 이 우변에 있는 식 2개를 더하라는 건데 얘도 x-알파가 인수로 있고 얘도 x-알파가 인수로 있으니까 인수분해를 해보면 묶인다는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그죠? 이 2개의 식을 빼도 마찬가지인데 2개의 식을 빼보면 역시나 둘 다 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빼기로 바뀌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걸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알파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 2개가 있으면 이 2개를 더하거나 빼서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어도 역시나 알파를 근으로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식의 공통된 근을 찾을 땐 주로 이 두 식을 더하거나 혹은 빼서 근을 찾아가지고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래요. 근데 지금 k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근을 찾을 수가 없고요. 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통근이 있다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다? 얘가 가지고 있는 근, 얘가 가지고 있는 건 따로따로 구체적으로는 찾을 수 없으니까 저 2개의 식을 더하거나 빼서 새로운 식을 만들어 가지고 근을 찾을 거라고요. 더하는 게 좋겠어? 빼는 게 좋겠어? 아무래도 빼는 게 좋겠죠. 2차 둘이 빼면 1차잖아. 더하면 2차고 1차가 풀기 편하니까. 그죠? 이거랑 이렇게 2개의 식이 있고요. 요거 2개를 빼볼 거라고요. 빼보면 x제곱은 사라질 거고 여기서 k-3x 3-k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인수분해 되죠? k 빼기 3이고 얘도 k 빼기 3이잖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건 K가 3이든가 X가 1이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데 K가 만약에 3이잖아요. 그럼 두 개의 식이 완전히 같은 식이 돼버려요. 공통근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될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오직 한 개의 공통근 그랬으니까 K가 3인 경우는 안 된다라는 소리여서 얘 혼자만 가능한 경우다라는 거고 이 X가 누구란 이야기예요? 바로 문제에서 말하는 공통근 알파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둘이 빼서 만든 방정식의 해가 1이다 그런 이야기니까 얘도 1을 해로 가지고 얘도 1을 해로 가져요. 그래서 1을 대입을 해보면 K의 값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공통근 갖는 경우엔 대부분은 빼서 찾고요. 말한 것처럼 차수가 낮을수록 풀기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최고차항을 없애려고 둘이 빼서 차수를 낮춰가지고 좀 낮은 차수의 방정식을 풀어보시면 대부분 답은 찾아지게 될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2차고 2차니까 공통근 가지래 뭐 더해도 되고 빼도 되는데 빼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할 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 내 뭐야 됐고요. 다음은 활용인데 활용 문제는 미지수 두 개 잘 놓고 식 두 개 찾으시면 되겠죠? 이러고 끝나면 되겠지? 지름이 10인 원에 직사각형이 내접하고 있고요. 둘레의 길이가 28이다. 그랬어요? 긴 변의 길이 물어봤다고요? 원이 있어요. 원 안에 직사각형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8 그랬거든요. 그래서 긴 변의 길이 물어봤는데 이 긴 변을 뭐 x라고 하고 짧은 변을 y라고 하자고요. 그럼 주어진 정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네요. 그죠? 그럼 또 하나는 누가 되겠어요? 직사각형 그랬으니까 수직일 거고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겠죠? 빗변의 길이보다 지름이니까 10이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요 두 개를 푸시면 이제 x랑 y가 찾아지겠죠. 어허. 1차, 2차 대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대칭식이니까 x 더하기 y, x 곱하기 y 치환해서 풀어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건 뭐 고작 1차, 2차니까 그냥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x 더하기 y가 14니까 뭐 집어넣어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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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겠지 뭐. 왜 이렇게 쉬고 싶지? 연립방정식은 이 정도고요. 이제 해야 될 얘기는 오메가하고 부정방정식인데 오메가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에요. 세제곱하면 1이 되는 방정식. 당연히 3차 방정식이고요. 3차 방정식이니까 푸는 첫 번째 방법은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인수분해가 되죠? 넘기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생겼고 x 마이너스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 3차 방정식의 근은 실근 1 하나하고 여기서는 허근 나옵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뭘 원했냐면 이 방정식의 해 중에 허근을 물어본 거니까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물어보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얘는 실근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 생긴 건 W지만 오메가라고 읽어요. 얘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 2차 방정식의 해잖아요. 오메가.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응.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 2차 방정식 원래 출처는 어디였냐면 여기였거든요.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오메가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기본이에요. 요 두 개를 가지고 몇 개를 파생해서 만드는 거고, 여기다가 두 개 정도 더 추가할 건데 그게 뭐냐면 요 2차 방정식의 근 하나가 오메가 허근인데 이거 개수들이 다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한 허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또 하나는 누구냐면 오메가 바겠지. 이것의 켤레. 그죠? 그래서 오메가하고 나머지 요것의 켤레인 오메가 바야. 얘네 둘을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죠? 투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잖아. 마찬가지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면 또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된다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 때문에. 그죠? 그래서 결국 요 총 4개를 가지고 이제 지지고 볶고 하는 거고요. 뭐 그러니까 외워야 될 건 이거 4개고 이거 4개 가지고 파생되는 것들 이걸 다 찾을 수는 없거든요. 너무 많아. 만들 수 있는 식이. 책에는 여기서 한두 개 정도 더 써놓은 것 같은데 저거 4개가 가장 기본이고요. 하나 더 써있는 거 그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 2개를 짬뽕한 거거든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며. 그래서 여기다 오메가 세제곱을 쓰는 거야. 그러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랑 오메가 세제곱이 같아요. 근데 오메가는 0이 아니거든요. 오메가로 하나 약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메가 바가 누구랑 같대?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달달달 다 이거 똑같이 외워야 되냐? 그거 아니고요. 이거 4개는 외워야지. 이 4개 가지고 나머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잘 해가지고. 그래서 요것이 가장 기본이다 이고요. 책에 여기 써 있으니까 제가 이걸 예를 들었는데 꼭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거 많이 하죠. 이거 3개 순서대로 더하면 0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하지.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 10개 하려고요. 여기까지 할까요? 얼마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얼마예요? 계산하면 얼마다? 이거 3개 더하면 얼마야? 빵이에요. 그 다음 3개는 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묶어버리면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3개도 빵이에요. 그 다음 3개도 또 빵이잖아요. 얘만 남았지. 얘는 근데 오메가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당연히 1이겠죠. 그래서 1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걸 찾는 게 아니 꼭 앞에서부터 잘라야 되냐? 그거 아니고 이렇게 3개 해도 빵이에요. 오메가 7제곱으로 묶으면 되잖아. 그 다음 3개도 빵이고요. 그 다음 3개도 빵이에요. 그래서 1 하나 남는 거야.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얘도 빵이에요. 어쨌든 연달아 3개가 오면 빵이다 그런 이야기야. 그죠? 이것 때문에 생겨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많이 쓰일 녀석이겠지. 그죠? 더 없네.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녀석으로 얘도 있어요. 마이너스 1. 다른 건데 얘도 푸는 건 거의 똑같지 뭐. 이렇게 생겼고 인수분해 될 거고 여기서는 실근 나올 거니까 이 방정식의 허근 중에 하나 그럼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근인데 이거를 얘도 보통 오메가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오메가가 여기서부터 온 오메가인지 여기서부터 온 오메가인지는 잘 보셔야 돼요. 어쨌든 여기서 온 오메가라고 치면 얘도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이 방정식에서부터 온 거니까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 0이고요.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거기에다가 역시나 얘도 오메가 허근을 가지기 때문에 켤레가 근이어야겠죠.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할 거야. 1이고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해도 1이에요. 왼쪽에 있는 거랑 약간 다르죠. 숫자가. 이거는 마이너스 1인데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오메가라고 똑같이 부르지만 어디서부터 온 오메가인지를 좀 아셔야 되고요.
별로 안 중요한데 실제로 오메가의 값을 찾아가지고 뭘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찾을 수는 있잖아. 근해 공식으로. 그래서 눈에는 좀 찍어둬야 되니까 요 오메가 한번 찾아보면 근해 공식으로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3i 이렇게 생겼거든요. 뿔마잖아. 둘 중에 누가 오메가야?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누가 오메가여도 다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중에 누구를 대입해서 계산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플러스인 녀석을 오메가라고 해도 다 성립하는 거고 마이너스인 걸 대입해도 당연히 다 성립하는 거고 문제에서 물어볼 때 이거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요. 실제로 대입해서 푸는 경우는 없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 오메가도 찾아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러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쟤랑 약간 다르죠? 어디가 다르냐면 실수부의 부호가 달라요. 저건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다르게 생기긴 했구나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문제 보시면 책에 654번인데 이렇게 주는 거야 오메가가 뭔지. 그럼 이걸 쳐다보고 이거 여기네 혹은 저기네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완전히 이 값을 기억을 할 필요는 없지만 1에다 루트 3i? 이거 오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고요. 혹시 그게 아니면 얘를 푸는 건 자리가 없네. 얘를 푸는 건 우리 복소수 단원 시험지 풀었을 때 이렇게 했는데 거듭제곱이잖아. 그죠? 오메가 제곱할 건데 그냥 생으로 제곱하기엔 좀 못하지 i 때문에. 그래서 이거 거듭제곱할 때 어떻게 하자고 그랬냐면 2도 넘기고 1도 넘겨서 i만 남겨놓고 제곱하는 거예요. 2 넘기면 2 오메가 1 넘어가고요. 이렇게 생겼고 이 상태에서 양변 제곱하면 4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 오메가 더하기 1이 요거 제곱하면 마이너스는 사라지지만 얘 때문에 마이너스가 생겨서 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넘어가면 4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 오메가 더하기 4가 0이고요. 4로 다 나눌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아하, 어디서부터 온 녀석이구나가 드러나는 거라고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온 거지 뭐. 이거. 그지? 그래서 요거구나 정도를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거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똑같네. 오메가 제곱자리에 누구 넣어야겠어요? 오메가 제곱자리에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런 거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그렇게 해서 차수를 막 낮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분해서 뭐 이제 계속 찾아보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할 건 부정방정식이고요. 여기 문제는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나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부정방정식은 여기 부정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해가 너무 많은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 연립방정식인데 즉 미지수가 여러 개 있는데 식의 개수가 약간 부족해. 미지수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어. 이런 경우들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미지수 2개 있는 경우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x, y가 섞여 있어. 그런데 자연수라는 조건이 들러붙거든요. 혹은 정수. 그럼 이렇게 조건 달려있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하냐면 숫자는 나중에 생각하는 거야. x, y가 정수 그랬기 때문에 혹은 자연수. 숫자는 나중에 생각하고요. x랑 y를 다 써서 뭔가 두 식의 곱의 형태로 나타낼 거다인데 만만한 게 x니까 x로 묶어보면 이게 지금 2y 빼기 4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2도 뽑아낼 걸 그랬구나. 2도 뽑아내면 2x에 y-2 이렇게 x로만 묶으면 얘가 된다는 거야. 근데 뒤에 지금 누가 남아있냐면 마이너스 3y 이렇게 생긴 게 남아있어요. 숫자는 나중에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 되는 형태처럼 되려면 누구랑 같이 와야 되냐면 빼기 2랑 같이 와야 돼. y 혼자 오면 안 되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랑 같이 와야 한다고. 그래야 이거 두 개가 묶일 거고요. 그럼 지금 더하기 6을 갖다 썼거든요. 근데 원래 6은 없잖아. 이게 6을 빼야지. 그리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숫자는 마지막에 산수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식 두 개는 어때? 2x-3이 y-2가 곱해서 10이야.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지. 그죠? 그럼 요 상태에서 x도 y도 둘 다 정수니까 얘도 정수, 얘도 정수. 정수 둘이 곱해서 10이다. 그러니까 가능한 조합을 다 찾는 거지. 1이고 10인 거, 2이고 5인 거, 5하고 2인 거, 10이고 1인 거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인 거까지 해서 총 8쌍의 해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 8쌍이 전부 다 해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 보면 2x 빼기 3이 2다? 그럼 x가 정수가 안 되고요. 심지어 그냥 정수도 아니고 자연수라 그랬잖아. 2x 빼기 3이 1이야? 되네. 마이너스 2, 되네. 어딘가 안 되는 애도 있겠지 뭐. 그지? 그래서 요 8개를 다 찾아서 x, y가 자연수인 경우가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 x 더하기 y 최대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수나 정수 조건에 달려있을 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듯이 식을 변형해서 마지막 숫자만 요것만 가지고 이제 쭉 뭐 약수 찾듯이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다 마찬가지겠죠? 뭐 x 가지고 먼저 묶어도 되고 이건 미리 말하면 재미없는데 x를 묶으려고 보니까 2차거든? 골치 아프게 생겼죠? 이거 y로 묶으면 어때요? x 더하기 2잖아요? 이 x 더하기 2의 형태로 묶인다라는 걸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셔야 돼요. 나머지는 해보시고요.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이번에는 똑같이 x랑 y가 섞여 있는 식인데 이제는 정수가 아니라 실수 그랬거든. 그럼 이건 어쩌라는 건가 싶은데 얘는요. 사실은 이미 설계되어 있어. 이걸 만족하는 x, y가 딱 한 쌍밖에 없게끔. 딱 한 쌍밖에 없게끔. 그래서 찾는 방법은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은 0 이런 형태로 문제를 바꿔보라고 했는데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이 보시면 얘는 그래도 대표 문제니까 할만하지. 9x제곱에 더하기 6xy야. 완전제곱 되려면 요거 y제곱 하나 띄어내면 되죠. 그럼 남은 y제곱 하나랑 이렇게 섞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9x제곱 6xy y제곱이랑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3x 더하기 y의 완전제곱이고 y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이고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니까 얘도 0, 얘도 0 y가 2, x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찾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만약에 숫자가 4가 아니라 3 이렇게 생겼으면 못 찾아요. 왜냐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야 이렇게 되거든. 너무 많지. 너무 많지.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그죠?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딱 떨어지게끔 설계되어 있는 것만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 완전제곱이 혹시 눈에 잘 안 들어오면 푸는 방법 중에 또 하나 뭐냐면 어쨌든 이거 만족하는 x나 y가 둘 다 실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x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면 판별식 보는 겁니다. 9x제곱 더하기 6y의 x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만족하는 실수 x 찾으세요. 그러면 얘 보면 되겠죠? 이렇게 2차 부등식 만들어지고 이거 만족하는 y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9y제곱 마이너스 18y제곱 마이너스 9y제곱이겠네.
요렇게 하니까 4하고 36y. 요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36이네요. 얘가 0 이상이에요. 마이너스 9로 양변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요. 음수니까. 제곱했더니 0 이하? 가능한 건 0밖에 없다. 원래 제곱하면 0 이상이니까. y가 2일 수밖에 없다. y가 2다. 2를 대입해서 x 찾으면 x도 하나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 가지고 찾을 수 있고요. 요 비슷하게 생긴 녀석을 그 우리 2차 함수 최대 최소나 이런 거 할 때 비슷한 녀석을 보거든요. 여기 숫자가 만약에 4가 아니라 다른 숫자라고 쳤을 때 x의 최대값 찾으세요, y의 최대값 찾으세요 이런 문제인데 식 하나 떨렁 나오고 x의 최대값 찾으세요 그러면 그때 그 x의 최대값 어떻게 찾았냐면 y를 주인공으로 내림차순 정리해서 판별식이 0 이상이야 그러면 x가 찾아졌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시험지 비슷한 거 풀었는데 2차 함수 시험지에서 x의 범위는 x랑 y가 하나의 식에 들어있는데 등식에 들어있는데 x의 범위는 어떻게 찾을 수 있다? y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나 x가 움직이는 거다. x가 10은 안 돼? 0은 돼. 만약에 그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는 x가 0일 땐 y가 실수로서 존재할 수 있지만 x가 10일 땐 안 된다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떨렁 하나 나오고 실수다 이런 조건이 나오면 사실상 판별식밖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판별식을 썼더니 2차 부등식이 나올 텐데 얘가 어떤 범위를 가지고 해가 나왔으면 이게 y의 최대값 최소값인 거고 얘처럼 딸랑 하나만 나왔으면 이거 부정방정식이구나 라고 그냥 해가 하나 딸랑 나오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판별식 써보기 전까지는 사실은 알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비슷하게 생긴 모양이 2차 함수 최대 최소 할 때도 나오는데 이게 최대 최소 문제인지 부정방정식 문제인지는 판별식을 풀어보셔야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 엄청 많죠? 양이 너무 많아서 목 아프다. 그래서 7단원은 요 정도까지고요. 책에 있는 거 일부러 요 책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좀 했으니까 대표 문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한두 개씩은 오늘 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았는데 대표 문제부터 먼저 하나씩 풀어보시고요. 하면서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질문을 좀 하세요. 필요한 설명은 제가 다시 좀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